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니코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니코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부터 잡플래닛, 잡코리아, 크레딧잡 등등 사이트들을 보며 느껴왔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저는 이 사이트들의 리뷰들도 그닥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작성한 사람들 중 정말로 일한 만큼의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리뷰라고는 다르게 의외로 잘해주는 회사들이 있거나 긍정적인 리뷰가 많이 포장된 회사들도 존재할 때도 있고, 또 자기는 맞는데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 써있은 어느 그분처럼 하나의 단점 때문에 징징대면서 추노시컷 하거나 적응될 때까지 일 안 해보고 힘들다고 징징대면서 유언 비어성 글 쓰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 저는 이 사이트 리뷰마저 신뢰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붕어 형님은 이 사이트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 그 회사 같은 거 보면 이제 평점 매겨가지고 뭐 좋다 안 좋다 뭐 그 얘기하는 거요. 별 매겨가지고. 저는 그런 걸 잘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안 챙겨봐요. 네. 음, 근데 저는 봐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뭐, 그, 회사 평점 뭐, 봐도 괜찮다는 입장이에요. 약간 추가요? 잠깐만요. 그 추가를 해드릴게요. 예. 저도 사실 자플랜이 평보고 요즘은 악의적인 글도 많다고 봐서 실제로 자플이 글 쓰고 온 것과 현실은 다르던 내박을 알아보니 그 만든 사람이 쓴 거라고 봐도 괜찮은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봐도 괜찮은데 무조건적인 신뢰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그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보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 말 그대로 형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여러분, 자플래닛 크레딧잡이 공신력 있는 사이트입니까? 공신력 있는 사이트가 아니죠. 공신력 있는 사이트가 아닌데 이걸 굉장히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는 거 저도 알게 됐거든요. 전적인 신뢰는 위험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는 건 괜찮아요. 보는 건 괜찮은데 참고사항으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참고사항 정도로만 해야지 일말만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말했잖아. 올해 사회초년생이 이거 뭐 위험해요. 사회초년생이 뭐 자코리아 뭐 자플래닛 평점만 보고 맹신하는 거 진짜 위험합니다. 사실 회사 경력이 있고 짬이 있는 사람 이거 안 봐요. 대부분 사회초년생이 봅니다. 웃긴 게 저 같은 사람은 안 봐. 네, 안 봐요.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30대 중반 넘어간 사람들 안 봅니다. 그분들 어떠냐? 내가 직접 해봐야 한다. 내가 직접 찍어 먹어야 한다. 이런 마인드라서. 왜냐하면 일해보면서 막상 좋은 회사임에도 아닌 것도 많이 봤고,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일하면서 괜찮은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나이가 든 사람들은 잘 안 믿는데, 오히려 나이가 젊고 이제 대학을 이제 먹고 사회 이제 제대로 경험도 안 해본 사람도 이거 본단 말이야. 절대 다수가 20대들이 이걸 많이 봐요. 근데 20대들이 이걸 맹신한다는 게 문제야. 그러면서 여기는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여기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20대 친구들이 찬밥 더운밥 가르쳐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처음부터 아예 이것만 봐가지고 블라인드 쳐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진짜 나쁜 회사도 있고 맞는 말도 있어. 근데 이거를 거의 완전 무슨 뭐 공신이 있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지만 맹신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제대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대학 졸업해가 뭘 합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돈 버는 거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이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야. 판단하는데 취업도 안 되는데 평점 보고 저긴 가면 안 되겠다, 저긴 일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딱 매겨보면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응? 갈 데가 없다니까. 그 반대로 저기를 뺀 나머지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 역으로 생각하면 안 그래요? 저기에 나와 있는 가지 말라고 한 평점 뭐 별 3개짜리 이하로 나와 있는데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웃긴 게 있잖아요. 평점 3.0 이하는 대기업도 있어요, 여러분. 대기업도 까는 곳이야. 참고로. 여러분 중견기업도 자쿠리아 자플리리 가면 2점대 있어요, 여러분. 많아. 많다니까요. 아니 근데 웃긴 게 사회초년생이 그걸 보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걸 보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하고 좋은 회사도 있어. 좋은 회사도 있다니까요. 아 저기가 왜? 그러니까 웃긴 게 그래. 아니 무슨 회사가 무슨 뭐 이렇게 점수 받기가 힘들어. 예. 뭐 이렇게 점수 받기 힘듭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별 3개를 넘기가 힘드냐 말이지, 이렇게. 그리고 별 3개 밑에 뭐 별 2개짜리 뭐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굉장히 많고 강소기업도 있고 뭐 내가 아는 건 너무 다른 거야. 근데 아무것도 경험 안 해본 사회초년생 이 대학교 졸업한 친구가 그것만 딱 보잖아요. 보고 내가 생각해도 다르네? 여기 왜 이렇게 욕이 많지?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여기 지원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딱, 여기 가면 안 돼. 여기 지원 안 해야지. 여긴 일 안 해. 딱 매겨버리잖아. 그러면 진짜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 그대로 참고만 해야 돼요. 여기가 생각보다 일해본 사람들이 평이 안 좋구나. 그래도 뭐 한번 지원해봐야지. 만약 전 갈 데가 없으면. 이런 마인드로 해야지. 아예 처음부터, 저기 별 평점 안 좋으니까 가면 안 되겠구나.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솔직히 많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가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평점 같은 거, 여러분 뭐, 어플 같은 건 평점 안 믿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평점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 별 매기는 거에. 나 아직도 평점 뭐 별 주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나이가 어린 친구일수록 이 평점이 굉장히 예민하더라. 내가 이거 느낀 거는. 어플도 그렇고. 뭐 배달 어플이나 각종 뭐 스마트 어플도 그렇고. 그거 보면 다 평점이 있잖아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좀 평점 안 믿거든요. 왜냐? 내가 쓰는 거랑 막상 느끼는 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 여러분.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안 돼도 별 5개짜리 주려다가 2개로 내려버려. 예. 그래서 평점도 중요하지만 저는 평점보다, 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의 평점보다 평점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회사 분위기, 회사 마인드, 그리고 근무 형태를, 근무 형태나 근무 강도를 파악하는 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파악하는 데는 간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사실 별보다 중요한 게 이거야. 회사의 분위기. 뭐 이 회사가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뭐 밑에 사람들 의견 안 들어준다. 아니면 안 들어주지만 밥은 괜찮게 나온다. 어? 이 여기 연구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회사다. 근데 타지 사람이 오기에는 굉장히 리스크도 많이 따르고 그만한 메리트가 없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 사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여기 지원 안 할 겁니까?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 어?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버티면 괜찮다는 얘기네.
뭐 노조가 있어서 잘릴 염려는 없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근무지가 좀 보통 시내랑 떨어져 있어가지고 반드시 차를 필요도 한다. 뭐 이런 것들. 뭐 근무 라인은 불복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어느 정도 밖에서 좀 힘쓰는 일 해봤던 사람은 적을 말만하다. 뭐 이런 것들. 뭐 급여가 꼭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 지역에서 평균적인 급여를 봤을 때는 꽤 많은 편이라서 여기에서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네. 평점은 좀 나쁘게 좋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막 못할 정도는 아니네. 근데 왜 저렇게 평점이 나쁜 거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평점 낮은데 그 전거 봤을 때는 이 정도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평점 줬는 거하고 얘기하는 거랑 좀 따로 국방인 경우가 있어. 그런 거 많이 받지 않나요? 그 회사 평점 매기는 것 중에 별은 작은데 내용을 봤을 때는 할 만한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저 정도쯤이야. 회사가 뭐 완벽한 회사가 없으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 이만 회사가 있나?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별 점수랑 내용하고 이제 엇박자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별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나이가 많고 여기서 오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 그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유부남들은 괜찮아 회사. 그럼 유부남이 지원하면 좋은 회사라는 거잖아. 나 결혼해가지고 취업해야 되는데 하면 좋은 회사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지역에서 따로 뭐 나갈 생각이 없다. 여기서 그냥 쭉 살 거라고 하면 어차피 다른 데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나 여기 잘 알고 뭐,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럼 지원하는 거죠 그냥.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힘 좀 쓰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내가 여기 밖에서 이것보다 더 힘든 것도 해봤는데 지원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회사 평을 적은 사람들은 의견이 지극히 뭡니까?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이걸 적으면서 개인적인 어떤 스탠다드의 기준을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어떤 회사의 어떤 평균의 입장에서 적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듣고 겪은 것만 적는 거예요. 거의 모든 글이 그래. 그 사람도 일하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와서 어떤 레포트 형식으로 적는 게 아니라 원래 평이라는 게 적을 때 여러 사람이 어떤 정보를 조합해서 적으면 좋은 거잖아. 근데 저기 적혀있는 회사평이라는 저기 개인만 겪어서 개인만 안 좋은 거 그런 것만 적는 거잖아요. 나만 겪은 거. 근데 여러분들 보면 생각해보세요. 회사에 가보면 별의별 군상들이 다 있지 않나요? 회사 가보면 오만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잖아. 회사의 어떤 분위기나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맨날 갈 때만 씩씩하면서 맨날 불만하는 사람이 있고 일하면서 이렇게 사람 좋은 사람, 넉살 좋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하고 괜히 일하면 맨날 트러블 발생 그런 사람도 있잖아. 별의별 사람도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뭐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다 열심히 하고 다 좋은 친구들만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보면 진짜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일도 못하고 불만 엄청 많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적는 것도 자기 마음인가 어떻게 보면 이걸 적는 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게 뭡니까? 제가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게 이 회사평은 회사를 다니는 재직자들이 작성한 게 아니라
절대 다수는 회사를 모종의 이유로 그만둔 퇴직자들이 적는다고. 난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야 돼. 퇴직자들 적지 말라는 게 아니라 퇴직자도 없고 재직자도 적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 온 회사평을 적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좋은 걸로 나간 게 아니라 안 좋은 걸로 나간 거야. 예. 안 좋은 걸로. 자기가 일이 뭐 보면 좋아서 나간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가 뭔가 좀 너무 좋아가지고 나간 사람 누가 있어? 자기랑 안 맞거나 뭔가 돈이 적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이 안 좋거나 아니면 교대 근무가 안 좋거나 아니면 자기가 일을 못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잖아. 근데 보면 웃기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게 뭐냐 하면 거기에서 이제 평 적는 사람들 자기가 일을 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예, 자기가 일을 못했다고 적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일을 거기서 좀 못하고 제가 적응 못해가지고 내가 못해가지고 거기 나갔다 이런 얘기는 하는 사람은 죽어도 못 봤어요, 내가. 근데 퇴사자의 상당수는 자기가 일을 못해서 나간 게 맞거든. 일을 못해가지고 일이 안 맞아가 나간 거잖아. 적응 못해가 나간 거잖아. 나도 공장 했을 때 적응 못해가 나간 거예요. 보면 그렇잖아. 약간 뭔가 지극히 약간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글을 적는단 말이에요. 후기라는 게 보면. 학교 수기 같은 것도 보면 자기한테 유리한 것처럼 적는 거야. 일부러 실제 공부 기간이 5년이 넘는데 일부러 그 열심히 한 기간만 해가지고 자기는 2년밖에 공부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적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 학교 수기 같은 것도. 자기가 분야 내용은 안 적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일이 못했다. 자기가 뭔가 실수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적어. 그냥 그 회사가 뭔가 안 좋고 그 회사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고 문화가 문제 이렇게 얘기 적어요. 자기한테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도 문제 있지만 나한테도 문제가 있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같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보통 회사 쪽에서 문제가 많지.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보는 건 괜찮은데 맹신하지 말라. 그리고 상당히 걸러서 들어야 될 얘기도 많다. 예. 상당히 걸러서 들어야 돼. 특히 사회초년생 이걸 보면 위험한 게 뭐 사회초년생은 그냥 그대로 빨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친구들 이제 갓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취업 준비생이 들으면 위험한 게 뭐냐면 그대로 다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아직 뭔가를 걸러내고 이건 아니지. 이렇게 뭔가 자르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요령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다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안 좋다는 거지. 빨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걸을 건 거르고 뺄 건 빼고 하면서 좋은 거는 내 걸로 만들고 나쁜 거는 버리고 해야 되는데 저게 분명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빨아들인다는 거죠. 특히 회사평이라는 거는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가 많아요. 그럼 그 나쁜 얘기가 많다는 건 뭐냐면 거릴 게 많다는 거야. 걸러드릴 게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 회사 사람들 만약에 누가 적었다 하면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잖아요. 정말 지가 사고 쳐놓고 지 사고 쳤던 얘기 죽어도 안 적네. 지가 못해고 나가놓고 지가 여기 게임판 치고 나가놓고 자기가 게임판 쳐서 나갔던 게 안 좋고 뭐 회사 사람들 마음에 안 들고 회사 급여가 마음에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막 퉁쳐버리네. 지가 못해놓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자 여러분 온라인의 글이라는 게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강화할 수 있는 거야.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적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평이라고 하지만 생각해봐. 회사에 저기서 오래 일한 사람이 평을 내는 거일까요? 아니면 잠깐 일하고 경험. 저 자코리아 생각해보세요. 저기 일하고 그만둔 사람이 경력이 한 10년 되는 사람이 적을까요? 대부분 1년 미만 아니면 2, 3년. 그를 길어봐야 3년 정도. 3년 이하 있는 사람들이 다 적는단 말이에요. 솔직히 3년 이하 했다 하더라도 회사의 모든 걸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자기가 일한 분야를 쭉 했으면 그 부분을 좀 알 수 있어도 그 부분 안다고 해서 다른 라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몰라요. 아니, 모른단 말이에요. 사무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회사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복지를 받으려면 뭔가 좀 대우받으려면 10년 이상은 좀 해야 되거든요. 중간 관리 정도 갈 수 있잖아. 근데 그 근처도 가보기 전에 대부분 그만둔단 말이에요. 아무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온라인 정보는요, 더 치밀하게 봐야 된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꾸 온라인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야. 특히 Z세대들. 20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IT 기기야 온라인 기기를 가까이 하고 막상 사람들과 대면을 굉장히 적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단 말이야. 필드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온라인과 어떤 그런 이제 단순 명료하고 그냥 이렇게 가공된 정보들만 자꾸 수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에서 접목을 했을 때 분명히 이거 깨질 거란 말이죠. 충돌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야,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냐?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야, 그걸 바보같이 믿어? 그 사람이 하는 말 믿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초년생들한테 특히 얘기하고 싶은 게 보긴 보더라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무조건 다 빨아들이면 안 된다. 필요한 게 있으면 받아도 되지만 좀 누가 봐도 이건 악의적으로 썼다. 뭔가 두서가 없다고 생각하면 거르라는 거죠. 예. 그리고 평점보다는 그 점수 그 겉에 나와 있는 그 숫자보다는 회사의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사내 문화라든지 분위기나 근무 강도 이 정도는 봐도 괜찮다는 거죠. 정보로. 네. 그걸 좀 알고 가면 괜찮다는 거죠. 그 정도로만 하시라는 거죠. 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참고만 해라.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비단 뭐 회사 평점 사이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카페든 유튜브는 전부 다 참고만 하는 정도로 끝내야 돼. 참고만. 맹신하면 안 돼요. 맹신하면 현실에서 반드시 피보게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우리 니코님하고 김동님, 네, 좋은 주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